안녕하세요, 리즈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HRD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조업 베이스 대기업에서 교육 담당자로 1년, 그리고 이전에는 HRD 컨설턴트로서 2년 근무하면서 구성원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HRD로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구성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운영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조직문화 파트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무적인 역량, 스킬 향상 부분도 건들고 있습니다. 첫 회사는 외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HRD와 인하우스 HRD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크게 업무 프로세스에서 크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PM 성격이 강하고 또 외주업체에서는 컨텐츠, 솔루션 전문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보는 관점도 인하우스에서는 A to Z까지 좀 넓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외주업체 같은 경우는 A를 좀 더 깊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어떤 골격을 만드는 역할을 인하우스에서 하고 또 외주업체는 그 골격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같이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주업체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직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크게 개인적인 입장이랑 또 기업 측면의 입장이랑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싶었던 게 가장 컸습니다. 어떤 직무든 간에 그 돌아가는 전체 판을 보는 것이 직무 전문성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조직에서 또 어느 정도의 파일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제가 직무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적인 권한이 조금 더 많다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체를 담당하는 PM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대기업 이직을 결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했던 일이고 또 잘 해왔기 때문에 기여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구인을 하던 포지션이 조직문화 쪽으로 교육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업무였는데 제가 했던 경험들이 그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기여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제가 기획 운영 프로젝트 경험이 다른 담당자들은 1년에 4-5번 정도 한다라면 제가 5배 정도 많은 한 27건을 했었기도 했고 또 거기에는 콘텐츠를 개발한 경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운영한 경험이 남들과는 좀 더 많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강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해왔던 일을 바탕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직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주니어신데 27번의 기획을 프로젝트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원래 이렇게 에이전시에서는 외주업체에서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컨설팅 펌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이에요. 많은 프로젝트를 다양한 기업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컨설팅 펌의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컨설팅 펌의 주니어분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정도로 컨설팅 펌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주업체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이직 준비 과정은 어떠하셨을까요? 맨 처음에는 목표 설정을 했어요. 기간이랑 내가 그동안 뭘 할 것인지를 좀 수치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내가 1년간에 한 20번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장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력서를 준비해 나갔는데요. 여기서도 2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요. 경험 리스트업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업된 경험들 중에 가장 성과가 핏한 경험을 성과 중심으로 상세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때 경험 리스트업을 할 때 있어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스트업을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단계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느 파트가 더 하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직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부족한 파트나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채우기 위해서 그 부분은 내가 하겠다라고 어필을 하거나 또 그 기회를 가져오거나 하는 것도 저는 경험 리스트업을 하면서 좀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오는 제안을 수락을 해서 직접 면접까지 가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피드백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이직 준비의 과정의 큰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주니어 때는 이직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좀 공격적으로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참고하면서 일을 하시면 좋은 게 주니어 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성과를 내는 경험을 하고 그걸 또 이력에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이직을 준비하실 때 많은 면접들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직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으며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가장 좀 유효했던 질문은 제 경력을 자세히 말해달라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가 HRD 담당자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경험을 자세히 말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또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업무는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서 교육 솔루션을 내는 데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뷰 키워드 빈도수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도라든지 그 대상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또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매칭하는 데 기여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랑 연결시켜서 HRD 담당자의 역량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저는 분석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상자분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거를 교육 과정으로 엮어내는 것이 저는 HRD 담당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그 경험을 조직문화 진단 개선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대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프로젝트 경험도 그렇고 에이전시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이직할 수 있었던 차별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적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직무 적합성인데 이직 이유랑 강점 그리고 차별점이 이직할 때는 적합성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핏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구하고 있었던 포지션이 조직문화 쪽의 교육, 기획, 운영이었는데 제 경험이 거기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고 기여할 포인트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획, 운영 프로젝트가 조직문화 쪽에 다른 사람들보다 5배 정도 많은 27건이 있었고 또 거기에 개발한 경험도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그 업무 핏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하는 일도 정말 거의 똑같더라고요. 뭐 업무 영역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직의 핵심이 업무 적합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직을 목표로 하는 주니어 HRD 현직자들이 회사에서 꼭 성장시켜야 할 역량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만 해도 소통이 강점이신 분이 있고 분석, 기획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역순으로 찾아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경험 리스트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냈던 경험,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내 역량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리고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고 그게 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RD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해서 그거를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성과를 냈던 경험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를 먼저 찾고 그거를 어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은 어떻게 좀 찾으셔가지고 면접관들한테 어필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문화 프로젝트에서 분석력을 저의 강점이라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도 역시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터뷰를 잘 분석하고 이 대상자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인터뷰했었던 키워드를 그 빈도수 체크를 하고 그 빈도수를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을 내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저의 역량은 분석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인터뷰에 나온 키워드들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분석한 다음 공통적인 솔루션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결과 성과는 좀 어땠나요? 이게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육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어느 정도의 차수가 진행됐는지가 저는 성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많은 차수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면은 기업 측에서도 그만큼 니즈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하우스에서는 그러한 HRD 프로젝트의 결과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떠한 결과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만족도 조사의 문항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 내가 어떤 거를 측정해 보겠다라고 미리 정하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직 활성화 과정을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목표가 내가 동기부여가 됐는가, 자기 긍정성이 높아졌는가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교육 전과 후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그런 문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하신 뒤에 실무에서 생각하신 바와 실무의 차이점은 없을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업무 프로세스 영역을 확장하는 거는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큰 편이고 사실 이제 이 콘텐츠를 내가 얼마큼 잘 개발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이 대상자 우리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뭘까를 고민하는 일을 좀 더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좀 직무적인 성장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RD를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직이라는 게 너는 거기에 핏한 경험을 했었냐?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냐를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라면 최대한 프로젝트에 깊게 관여가 돼서 성과를 얻어가는 경험을 꼭 하시고 그 경험을 꾸준히 기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력 면접을 다니면서 탈락할 때 항상 듣던 소리가 우리 포지션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없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안을 받은 것도 그렇고 제가 지원하는 그 지원서가 통과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탈락을 했었는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게 이직은 정말 업무 핏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핏이 맞는 사람에게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분들이라고 하면 좀 열린 마음으로 어떤 프로젝트인 간에 내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